합니다. 자, 박연준님, 지금 민주당과 민생당, 정의당, 진보 이 정당 범진보 개혁 진영의 의석수가 많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해주고 계신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거 지형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통합당에서 준비해왔던 여러 가지 선거 전략 이런 게 먹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도 취재해 보면 들을 수가 있는데요,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쭉 갈지 선거 일주일 남은 이 상황에서 어떤 또 변수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황희 후보를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잠시만요. 이어폰을 좀 쓰고요. 자, 황희 양천갑 국회의원 후보 지금 재선을 노리면서 도전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락해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친구 추가 오마이TV 335 해주시면 저희에게 이미지, 영상, 메시지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이 화면 특히 휴대폰으로 뵈니까 더 반갑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출마의 변부터 들어볼게요. 이제 재선에 도전하고 계시는데요. 출마의 변 먼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4.15 총선, 우리 특히 양천갑 주민들은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던 그런 지역의 많은 난제들이 해결되고 또 해결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좀 남은 숙제들도 많습니다만 이 네, 부분들을 해결할 적임자가 누군지 골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촛불광장에서 높아진 주권자들의 목소리와 민도에 맞춰서 우리 사회가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헌을 통해서 반드시 네, 개헌을 추진할 정당과 후보를 선택해야 되고,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고착되고, 그다음에 4차 산업과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서도 1등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정당과 후보, 네, 세 가지 과연 누구인지 꼭 꼼꼼하게 살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네요. 뭐 지역 현안 그리고 뭐 국가적인 과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출마하셨다라는 말씀이신데 먼저 지역 네. 문제부터 잠깐 여쭤볼게요. 네. 지역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분들이 예, 많이 있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난 총선에서도 당선된 걸 보고 오 대단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예, 황희 후보님이 예, 당선되셔가지고 예, 근데 이번에는 특히 이 재건축 문제, 이제 부동산 문제 여기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적인 네, 목소리도 네.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예. 돌파하실 건가요? 네, 물론 우리 2만 6천 세대라돼요. 서울 시내에서도 매우 큰 미니 신도시 같은 그런 네, 규모인데 이게 이제 두 배로 늘어나는 과정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서 많이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동 아파트 경우에는 제가 이 지역에서만 이제 44년이 됐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이건 네, 네. 안전의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어,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차량은 3만 6천 대인데 주차면이 15,000 몇밖에 안 돼요. 음,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 진입 같은 게 어렵고 또 실제로 목동 아파트 지질 자체가 갯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수도 하중은 잘 견디는데 예를 들어서 횡으로 힘이 작용됐을 때 이 음, 저기 지진 같은 게 주변에 일어났을 때는 상당히 대형 참사가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옆으로 힘이 치면은 파일이 쓰러지고 토질이 액상화돼서 그렇죠. 어, 그런데 이제 우리 안전진단이 이제 토지를 직접 건물에 반영하는 구조로 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안전의 문제를 생각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철학도 안전 우선이니까 안전이고 네.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완화에 대한 제 나름대로 해법을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제시했습니다. 네.
그 재건축 문제, 안전 문제 이런 것들 만약에 다음 회기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 주민들의 입장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텐데요. 또 한 가지가 이게 교통 문제겠죠. 특히 목동 같은 네, 경우는 약간 섬 같다. 물론 일방 네, 통행길이 많아서 편하다는 분도 계시지만 섬 네, 같고 뭐 지하철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외부로 나가기 예, 어렵다 이런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원래는 사실은 교통계획과 도시계획이 같이 병합돼서 설계돼야 되는데요. 아, 예. 안타깝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조직과 이런 조직 문화 개편을 통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고요. 네. 우리 양천구에 같은 경우에는 2호선, 5호선, 9호선이 있습니다. 이 음, 부분을 전체를 좀 이동성, 도시 내 이동성이 취약한데요. 네. 목동선 유치를 통해서 조기 착공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 쪽 이동성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요. 또 강북 음, 횡단선 통해서 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경인로와 서부 간선도로 지하차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차량 유입이 양천구 내로 안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음, 실제로 이제 철도혁명과 도로혁명, 네. 강북, 강남, 경인 이 지역에 이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구조로 음, 철도 계획이 돼 있고요. 네. 또 철도가 한 10만 명이 더 타면 차량이 10만 대 감소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 공기도 좋아지고 또 차량 통행도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계획하기 전에 교통계획을 선제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다른 당 후보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동안 뭐 4년 동안 많이 바뀐 게 없지 않냐. 네. 이제 새롭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뭐 왔다 갔다 뭐 이런 뉴스도 제가 보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한번 바꿔서 더 힘있게 이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던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요. 음, 정말 6대 과제가 이제 다 해결됐고 또 네. 해결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국회의원 되기 이전에 지금의 어떤 야당 의원들이 한 24년 정도 음, 국회의원을 했는데 네네. 단 1cm도 움직이지 않았던 지역의 어려운 문제들이 아. 지금 한 상당 부분 풀리고 해결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건 그렇게 얘기하시면 잘못하면 이게 허위사실 유포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동안 돼요. 어쨌든 이제 보수 정당에서 계속 이 지역 국회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공약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되다가 오히려 그 황희 의원이 4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진척이 더 빨리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1, 2, 3단지가 종이 2종이에요. 네네. 4단지에서 14단지는 3종인데 1, 2, 음, 3단지면 되게 억울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야당 대통령과 시작 시절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뒤로 네. 지금의 미통당 의원들이 계속 집권하면서 한 20년 동안 풀지를 못했어요. 음, 그거를 제가 속기록조차 안 읽어본 겁니다.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 속기록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데 그동안 정치인들이 아예 속기록조차 안 본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한 20년 동안 방치한 것을 제가 국회에 대해서 해결하고 3종으로 네. 바꿨거든요. 이런 거에 음, 내용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참,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거를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을 좀 아는 전문 음, 그거를 좀 상대로 막 이렇게 토론을 하겠는데 아예 네. 모르니까 그냥 재건축하겠다, 뭐 네. 하겠다, 뭐 하겠다 음,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아, 답답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황희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이게 도시 계획 전문가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대 국회에 만약에 들어가 계시면 아까도 뭐 지역 현안과 여러 가지 공약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요. 각오랄까요? 이런 것도 그래도 21대 국회에 가게 되면 이거는 꼭 내가 해결하겠다. 이게 있다면 하나 꼽아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되게 전환기에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가 정말로 전쟁과 갈등이었던 진앙지에서 이제 평화 번영의 동북아시아의 진앙지로 바뀌는 과정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한층 끌어올릴 거냐. 저는 음, 가장 중요한 것이 4차 산업과 스마트 시티라고 봅니다. 이 네.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도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최근까지 도시를 만들어 본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네. 도시 개발을 통해 국가 경제가 성장한 대표적인 국가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음, 여기 어떤 4차 산업 인프라와 스마트 시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네. 정말로 리딩 국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스마트 시티도 제가 이제 정책 제안을 대통령께 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우리 아이들 미래, 희망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제가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걸 제가 안 여쭤봤네요. 그 지역 주민들 만나실 텐데요. 지역 민심,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지역 민심이 좀 어떤지, 야당에서는 뭐 국정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이 정권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만나본 민심은 좀 어떤가요? 민심 자체로만 보면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강하게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다른 타 지역에 관련 이런 똑같은 이슈가 있는 지역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고요. 네네. 흔히 이제 조국 수석 이슈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불공정에 대한 시비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높아진 민심에 따라서 제도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상 민주주의는 의회를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30년 단위로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한 번씩 들어엎어요. 4.19 때 그랬고 87년 때 그랬고 2016년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4.19 때는 20하고 개헌이 있었고요. 87년 때는 60하고 개헌이 있었습니다. 네. 때마다 높아진 민도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했거든요. 이번에는 그 대통령까지 탄핵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만 그 난리를 쳐서 됐고요. 앞으로 총선 이후에 높아진 민심에 맞게 개헌을 하고 제도를 개선하면 많은 것들이 해소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리하자면 지금 중앙 권력, 지방 권력 다 교체가 되고 있는데 의회 권력만 촛불 시민혁명의 그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황희 양천갑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끝으로 후보님, 저희 오마이 TV 박정호의 핫스팟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정말로 이 엄중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도 매우 힘들지만 더 어려운 것은 이 이후에 일어날 그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정말로 이제는 정부 여당에 힘을 꼭 실어주십시오. 그럴 때만이 이것을 코로나19를 극복하듯이 대한민국은 경제적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예,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황희 민주당 양천갑 후보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 양천갑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보수 정당이 많이 국회의원을 배출해왔던 그런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4년 전에 황희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와, 여기 양천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지 4년을 어떻게 유권자들이 평가를 할지 또 앞으로 양천구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황희 후보와 연결해서 아니면 현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